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4월 19일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들어갑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19일 오늘입니다.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에서 추경 발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확정된 바 없다라고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선지급 상향 조정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죠. 오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추경 발언 정리해 드리겠고요. 방역지원금 20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겠네요. 오늘 19일이니까 자정 넘어서 이때 시스템 점검에 들어간다는 거,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은 앞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19일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은 오늘 있었죠.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용현 인수위 부대변인은요, 오늘이었습니다. 19일날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졌어요. 이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 줬겠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조 원, 이게 뭐였죠? 당선인이 약속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예요. 규모에 대한 축적성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너무 많이 사실 이 잘못된 기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는, 제 방송 보시나? 인수위에서 제 방송 보시나? 규모에 대한 축적성 기사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확정된 거 너 안 됐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두세 번 회의를 더 해야 된다. 아직 확정, 그때 가서 확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누누이 얘기한 대로 막 무슨 1,000만원 지급 점점점 할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사들 보지 마시고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안 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수위에서 오죽했으면 대변인이 한번 확인을 해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일 오늘이죠. 또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똑같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죠. 특별위원회 특위에서 민생경제 분과, 요게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고,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누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보정률 지금 현재 90에서 100% 올리는 거, 하한액 50만 원에서 얼마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상향 조정 하는 안을 검토했고, 이거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시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레벨이 된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 이게 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검토 중,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 5천 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그죠?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대변인이. 코로나 특위는 이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이 아니시라면 이거 보고 나서 250만 원에서 더 상향돼서 좋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이젠 이 정도 보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이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왜? 아니, 선지급금을 아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대출이잖아요. 선지급 받았으면 뭐하죠? 나중에 본지급 들어갔을 때는 이거 제외하고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선지급금, 손실보상,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법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방역 조치가 끝났죠. 그러면 당분간은 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또 뭐 코로나가 다시 크게 돼서 다시 뭐 정부가 장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손실보상이 그때 가서 들어가겠죠. 손실보상은 법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단 어떠한 뭐 천재지변이든 뭐든 간에 정부가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무조건 손실보상을 이제 받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자, 손실보상은 이제 선지급금이 있습니다, 그죠? 손실보상이 본지급이 있어요. 본지급 전에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부가 이번에 그럼 미리 땡겨서 줄게 이거죠. 이게 선지급금이죠. 그래서 나중에 본지급 들어가면 여기에서 선지급금 받은 거 250만원 제외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상향하겠대요, 금액 규모를. 이게 무슨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런가요? 상향하던, 물론 이게 먼저 받으니까, 금액을 먼저 받으니까 뭐 급하신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상향해봤자 뭐합니까? 만약에 상향이 돼서 400이 나와요. 근데 나는 본지급은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200만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로 남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전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이게 무슨 뭐 대단하게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려스러운 거 하나.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죠? 뭐 소상공인 분들한테 또 혜택 주나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뭐 금액을 상향 조정한대. 그러면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소상공인들만 더 좋아한다, 뭐 주연해 준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닌데. 그잖아요. 진짜 아닌데. 우려스러운 거 하나. 설마 이거 가지고 생색내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팩트만 말씀드려요. 이거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설마 그 추경에 들어가는 규모는 아니겠죠? 그 지급 뭐 50조 원이 되든 뭐 35조 원이 되든 뭐든 간에 여기에 껴맞추는 건 아니겠죠? 라는 생각.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생색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우리 여정 패밀리 분들은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차피 내가 받을 금액 땡겨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상향 조정해봤자 본지급이 중요한 거지. 본지급이 적으면 대출로 남는 거잖아요. 대출로. 선지급이라는 건 토해내야 되는 돈인데, 이게 글쎄요, 이거는 뭐 생색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생색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인수위에서 생색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혹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뭐 혹할 필요 없는 겁니다. 냉정해져야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방역지원금,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현재 중요한 건 손실보상과 충실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그 다음에 방역지원금이겠죠. 방역지원금,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 댓글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제가 이제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배드뱅크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채무상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출금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금 받으셨잖아요. 그걸 못 갚으면 이거를 이제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이겠죠. 근데 어떤 한 분께서, 제가 이제는 예전 방송에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 중요하고, 사실 배드뱅크는 일단 이거가 된 다음에 배드뱅크를 같이 가는 거다 해서, 저는 혹시 배드뱅크에 더 중심을 두면 이게 안 나올까봐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뱅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 배드뱅크 얘기 제가 제일 처음에 아마 여러분께 소개해 줬을 것 같아요. 배드뱅크, 그러니까 채무조정에 대해서 필요하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채무조정이 들어갈까요?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아세요? 채무조정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드뱅크 하면은 소상공인 분들 그
대출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무 조정은 아무나 안 해줘요. 역대 그래왔습니다. 항상 뭐든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분들이 과거에 대출 받은 거가 다 채무 조정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채무 상환 조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 파산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필요하죠. 이제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채무 조정이라든지 뭐 배드뱅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뭐 금융사에서 떠안을게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제는 나라 돈 써서 세금 써갖고 채무 조정 채권 사는 거겠죠. 금융기관 부실 안 생기려고. 다 좋은데 지금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는 손실보상, 충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배드뱅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 말아주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배드뱅크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인수위에서 배드뱅크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은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세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세금을 써서 부실채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큰 규모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오해 말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배드뱅크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두 번째 아젠다입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오늘이었어요. 인사청문회를 했죠. 예,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뭐죠? 한국은행 여러분 아시죠? 돈 풀고 돈 조이기,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를 책임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실 18일날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지금 뭐죠? 재정정책과 뭐가 부딪히죠? 통화정책이 부딪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공부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알아야 또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또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자, 통화정책은 그냥 뭐냐면 금리 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 그죠?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코로나 지원금 여러분 받으셨죠? 정부에서. 재정 지출입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야, 윤 당선인이 공약한 거 50조 원 실제로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를 지키자니 돈 풀어야 돼요. 시중에 돈을 막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통화정책은 어떻게 되죠?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가 높다 보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쪼여야 돼요. 한쪽에서는 돈 풀어야 되고 한국은행은 돈을 회수해야 되고 이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야, 추경하면 돈 더 풀리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오히려 돈을 쪼여야 되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돈 풀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인수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벌써 저는 소상공인 발표하고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왜 목소리가 안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고달픈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추경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좁은, 그죠? 넓은 게 아니라 거시적이 아니라 이게 좁은 이런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뭐야 한대요? 불필요하대요? 필요하대요? 필요하다. 매우 저는요, 매우 시각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가 연합뉴스에서, 오늘 연합뉴스 하고 있죠. 제가 연합뉴스 TV에 항상 화요일마다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각이 소상공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께서 과연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되 이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추경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그러니까 맞춰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간에서 우려하는 돈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것, 이거는 대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물가를 자극할 것이야 라는 비평에, 세간의 우려에, 아니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계로 흐르면, 전 가구로 흐르면 물가가 오르겠죠.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제가 오늘 또 방송에서 이걸 강조했죠.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잖아요. 솔직히 뭐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정확한 저는 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지금 요거는요, 그 소상공인 그동안 우리가 그 현금성 지원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또 2020년 9월에 새희망 자금 뭐 100에서 200만원 사이, 뭐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마 다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중에서 못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1, 2차 방역지원금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100만원과 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3차 방역지원금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보통 한 35조 원 정도가 이제는 됩니다. 요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다른 지원 명목이 있죠. 다른 명목 지원 다 해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한 35조 원 됐을 거예요. 요거 다 하면 35조는 안 되겠지만 그 다른 지원책도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얼마의 그 규모가 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고, 계속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물가 때문에는 당분간 아마 요번에 3차 방역지원금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어제 영상 보시고 댓글 주셨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3차 받으시는 마무리라 그러면 충분하게 받으시는 게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금 가지고 이제는 방역이 풀렸으니까 장사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방역지원금 이제 20일 새벽 시스템 점검, 요거 부분인데 요거 잠깐 보고 올까요? 자,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왔습니다.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스템 점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스템 중단되어 신청 및 결과 조회가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래요? 오늘 이제이죠? 오늘 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19일이거든요. 20일 00시부터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시스템 점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이렇게 시스템 점검 안내라고 뜨면은요, 제가 예전에 다 미리 예고해 드렸잖아요. 보통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DB를 추가할 때 항상 시스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뭔가 내일 방역지원금 결과 뭔가 나올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정부가 뭐 내일 결과 발표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DB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많진 않아요. 보통 제가 오죽 이런 걸 잘 알겠습니까? 하도 여러분께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서 예전에 보통은 이렇게 대량으로 DB를 넣으면은 아침 9시에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요거는 3시간만 딱 끝나고 나니까 뭐 많은 분량의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간에 뭔가 내일 뭔가 결과가 나오나? 뭔가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그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의 신청은 지금 기간이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확인 신청 들어갔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뭔가 내일
결과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나 확인 지급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다신 분들은 내일 한번 신청 결과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 생각. 요거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제 댓글 읽어보니까 이제 방역 조치가 끝나서 그나마 좀 살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중에서 또 그래도 아직은 월요일에서 아직 반응이 없네요라는 이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댓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는 방역 조치가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이제는 여러분께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 돈 버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잘 되실 겁니다. 희망을 가져보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 비전대로, 목표대로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말은 표현하진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는 여러분 매장으로, 여러분 장사하시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찾아오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또 단골 손님들에게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